자, 이번 시간은 중개 실무를 하겠습니다. 중개 실무는 한 6문제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1장하고 2장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1장은 이번에 생략하는데 1장에서는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 나와요. 뭐 실명법, 장사법,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앞에 거민도 있는 거민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이 부분은 심화이론 또는 기본이론 이쪽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현재 들어있는 책 순서하고 거의 같아요. 그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장사법, 뭐 주임법, 상임법, 특히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쪽은 민법과 더 겹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합기공은 2장 하겠습니다. 2장은 222쪽. 2장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1장에서 한 4개 정도 최대 나오고 2장에서 2개 나오는데 경매 절차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2가지입니다. 2가지 합니다. 이제 경매 절차를 2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매 부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문제가 다 나와. 그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해내셔야 돼. 이 부분은.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경매를 매각이라고도 한다. 매각. 경매 부동산, 매각 부동산, 경매하는 날, 매각 기일 이렇게. 자, 입찰. 입찰이란 단어는 매수 신고라고도 하고 매수 신청이라고도 하고 입찰하는 사람, 매수 신고인, 매수 신청인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 그림은 책이 없습니다만 참고하세요. 그냥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경매하자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연락해 등기를 하게 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 보통 부동산이 압류가 됩니다. 근데 경매 등기가 되어도 매매는 가능한 거예요. 채권액이 1억이야 집값은 5억인데 5 빼기 1, 4억보다 더 싸게 사서 채권 1억을 변제하면 경매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 등기가 되어도 매매는 가능하니까 시험엔 중개대상물로 내기도 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건물, 중개대상물 2다 5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압류되면 그날부터 일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 라고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요. 실무적으로 한 3달 정도 주는데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들은 등기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그런 저당권 같은 권리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해줘요. 해주는데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처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배당해줍니다. 법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 같은 애들은 배당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서 정한 이날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날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매각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기일 공고, 경매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 하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모여서 2주 후에 모여서 이날이 매각기일, 경매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온 거예요. 여기부터 내가 다시 적게요. 이렇게 해서 매각기일을 공고하면 얼마 후에 모여? 2주 후에 모여서 이날이 매각기일. 자, 경매하는 날. 이때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보증금 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매수 신청 보증. 이 매수 신청 보증은 좀 이따 배우지만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이렇게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지면 똑같은 금액을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입찰을 하느냐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 1등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매각기일 종료 후 얼마 이내? 1주 내로 매각 결정기일. 예를 들어 목요일 날 내가 입찰해서 1등 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판사가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요. 같은 날.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하는데 허가 받은 자를 매수인 이렇게 부른다. 매수인. 저 허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시간은 1주 줘요. 즉시 항고. 일정한 기간을 딱 주고 항고할 수 있는 걸 즉시 항고라는 용어를 써요. 항고 기간이 끝나면 허가 결정은 확정된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차순위, 최고가 이 매수인 됐죠, 매수인. 얘가 내야 될 잔금 언제까지 낼 건지 알려주죠. 그날부터 1개월 이내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알려주죠.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대금을 다 내야 되고요. 다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매수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유찰된 거죠. 유찰되면 금액을 저감시키죠. 저감시켜서 몇 월 며칠에 다시 매각을 하겠소 이렇게 공고하는데 이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한다. 새매각.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데 불허가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고 이미 1등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 공고하는데 이 매각도 무슨 매각? 새매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매각은 두 가지. 새는 몇 마리? 두 마리. 어떤 새유? 이렇게 물어보면 불새유? 이렇게 답하면 돼. 불새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불새니까. 피닉스 있잖아. 활활 타오르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뭐 안 내면? 잔금 안 내면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은 무슨 매각? 재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해요. 차라리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 몰수되는데 그게 더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기록이라면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차라리 잔금을 안 내는 게 낫지.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됐고요. 이제 밑에 글씨 들어갑니다. 글씨 들어가면 밑에 본문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1번. 압류는 언제 생기느냐? 1번 중요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에 또는 경매 개시결정 송달이 된 때 발생한다. 그 경매 개시결정되었다고 채무자에게 알려주거든요. 그 송달을 말합니다. 가운데가 또는이 중요하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된 때 압류된다. 두 개 다 된 때가 아니에요. 다음 2번, 3번, 4번은 묶어 정리하실 텐데 2번은 밑줄 안 쳐도 돼요. 자, 취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경매 신청인이 법원에 경매 취소해줘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해요. 그 원인은 뭐예요? 채무 변제예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해요. 대금 납부 전에는 채무자가 소유자거든요. 대금 납부해야 소유자가 바뀌니까. 대금 납부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3, 4번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4번. 근데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이 말은 매수 신고가 입찰이라는 뜻이잖아요. 입찰이 들어간 뒤 이런 뜻이에요. 입찰이 들어간 뒤에도 대금 납부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한데 문제는 1등과 2등이 나온 이후에 취하를 하려면 이분들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생전 처음 1등 해봤다. 날 무시하는 거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매수 신고 있은 뒤에 취하하려면 이분들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3, 4번 이렇게 익혀두시고 오른쪽에 오답지문 풀어볼게요. 매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X.
저분들의 동의 얻어서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취하는 없다 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압류됐습니다. 압류됐으면 배당요구 종기 알려줘야 되죠.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일주일 내에 공고해야 하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일주일 내로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는데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게 틀린 일도 이렇게 내요. 받아 쓰세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쓰세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X. 매각 결정기일은 이날부터 일주 내로 정해지는 게 매각 결정기일이잖아요. 이날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보통 경매 문제를 할 때는 예전에 경매 민사집행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 것을 주로 틀리게 냅니다. 주로 그렇게 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1번의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확정인차 찍어서 우선 변제권도 있대요. 보증금은 1억이에요. 1순위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다 있으면은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인수되기를 바라는 거죠. 인수되기 때문에 그 1억만큼은 사람들은 더 낮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은 1억을 다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높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거냐 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찰 가격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할 건지를 결정을 다 짓고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실시해야 맞지 않냐. 근데 매각 기일까지 이날 될 때까지 네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 이후에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입찰을 못 하죠. 어떻게 할 건지를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만약 했다.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인수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높게 입찰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배당 요구했던 걸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입찰가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날까지 뭘 했으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엔 처리하면 안 돼요. 그게 2번이에요. 2번. 배당 요구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라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1번하고 2번은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했고 그리고 매각 준비는 안 중요해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한 뒤에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한다. 그리고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최저 매각 가격. 그리고 매각 물건 명사서 이런 것들을 법원에 비추두고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결정해서 공고해요. 매각기일 2주 전에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2주 후에 매각기일 입찰하는 거죠. 1번, 2번 묶어서 정리하실게요.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매각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부동산의 매각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이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매각기일을 경매라고 읽으면 돼요. 경매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날 좋으면은 저기 호수 가서 오리배 타면서 할 수도 있다고. 오리배 타면서.
입찰 들어오죠. 1번 오리배 얼마, 2번 오리배 얼마, 3번 오리배가 앞서갑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자, 매각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 호가 경매.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입으로 하는 호가 경매. 호가 경매로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매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동산 매각 호가 경매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 시간에 하는 방법이 기일 입찰. 기일 입찰이고 다음 입찰 기간 줘요. 입찰 기간은 1주부터 한 달까지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 한 달 이내로 입찰 기간을 줘서 입찰을 하게 해요. 법원에 와서 입찰을 해놓고 집에 가도 되고 우편, 등기 우편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고 이게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그런 다음에 입찰 기간이 끝나면 1주 안의 날로 매각기일을 잡아서 그날 개찰을 한다. 이걸 기간 입찰이라 한다고.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 중에서 법원이 선택한다. 자, 3번 입찰을 할 때는 매수 신청 보증 돈 내야 되잖아요. 두 문장입니다. 자,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한번 냈었어요. 그대로. 입찰할 때 돈 내라는 얘기인데 그 집행관에게 제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표현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입찰 봉투 있죠. 큰 봉투. 입찰표 쓰고 봉투 넣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넣는 봉투도 있어요. 이것도 큰 봉투에 넣어서 이제 박스 안에 꺼내시키는 건데 법조문은 박스 안에 넣으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인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매수 신청할 때 집행관에게 제공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제 그대로 냅니다. 그냥. 근데 이때 매수 신청 보증 얼마 제공해야 되느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 최저 매각 가격이 중요한 단어예요. 매수 신청 가격 X 또 매수 가격 이런 것도 다 틀려요. 내가 입찰할 가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비출 지문도 있잖아요. 오답 지문도.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라. 땡. 네. 최저 매각가 10분의 1. 그 다음에 차순위가 중요합니다. 차순위가. 최고가에 뭐 1등하면 최고가 되는 거고요. 차순위가 중요한데 차순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매수 신청의 보증 1,000만 원 내게 되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 2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차순위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에서 보증 1,000만 원 이걸 빼고 이 금액을 넘는 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A는 1억 9,500, B는 1억 9,100, C는 1억 8,900 이라면 A와 B 둘이 가능하다 이거죠. 둘 다 손 들으면 A가 돼요. A는 손 안 들고 B가 손 들면 B도 되는 거예요. C가 손 들면 내리라고 그래요. 너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최고가는 처음에 1,000만 원 내고 2억으로 1등 했잖아요. 나중에 내야 될 잔금 얼마? 잔금은 1억 9천이죠. 1억 9천.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 1,000만 원은 몰수되는데 이 몰수되는 금액은 배당금에 붙여서 배당을 같이 해요.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럼 만약에 A가 차순위가 되었다. 그럼 A도 처음에 1,000만 원 냈죠. 나중에 내야 될 잔금은 1억 8,500인 거고 합쳐서 1억 9,500 내죠. 여기에다가 1,000을 붙여라. 그럼 2억 500. 여기다 붙이면 2억 100. 여기다 하면 1억 9,900. 아까보다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몰수되는 금액 빼고 이보다 넘기만 하면 차순위가 된다. 그래서 4번 차순위는 4번은 그냥 읽어만 가도 돼요. 4번은 밑줄 치지 마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 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5번이 중요하다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이면 당연히 매수 가격이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으면 추첨으로 해요. 추첨. 다시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추첨으로 한다. 2등이니까. 그래서 왼쪽에 맨 아래에 그 더 알아보기 있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최저 매각가가 2억이고 매수 신청 보증은 2천이고 최고가가 2억 5천이라면 차순위는 2억 5천에서 2천을 뺀 2억 3천을 넘겨야 차순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 금액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단답형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 금액을 넘어야 됩니까? 이렇게 2억 3천이 답이었어요. 자, 오른쪽 6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명 빼고 다른 매수 신고인들은 집에 가야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돈 받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자, 세매각. 유찰되면 세매각 하잖아요. 허가할 여기부터 마감된 때까지를 밑줄 치세요. 허가할 여기도 마감된 때까지 밑줄 치고 유찰이라고 쓰세요. 유찰. 유찰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었다.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 이거 뭔 소리야 이거지. 아침에 10시 입찰해서 11시까지 입찰이라면 11시가 되면 매각기일 마감 이렇게 얘기해요. 11시간, 입찰 시간이 끝나면 매각기일 마감. 그리고 집행관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매각을 하지 않고 끝!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종적 마감.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아, 유찰됐구나. 그럼 최저 매각가 어떻게 하고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재매각이 아니고 새매각. 새유 이거죠. 새유. 좀 이따 불세 나오고. 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는 뭔가? 이렇게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을의 지분만 저당을 잡혀서 을의 지분만 경매가 되었다. 여기에 A라는 자가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그러면 갑과 A로 바뀌게 되는데 갑하고 A는 잘 모르는 사이고 불편할 수 있으니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 갑은 A와 같은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우선하여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나왔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그럼 갑이 뭐가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갑이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뭘로 본다? 자동으로 차순위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니까 하기 싫어요 라고 포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라고 그래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읽어보죠.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는 거기가 중요해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A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되고요. 이 우선 매도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아까 매각기일까지 보증 제공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매각기일까지라는 게 오늘 밤 12시가 아니고 집행관이 이 부동산의 매각을 종결합니다. 라고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매각기일까지. 그날 지나면 안 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 참 맞추기 힘들어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아니라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오답지문. 시험이 안 나온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거죠.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빈출 오답지문이라고 거짓말 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됐고 9번. 9번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매각기일에 한 일 쭉 봤어요? 매각기일 하는 거. 다음 이제 매각기일 끝나고 얼마 이내? 일주 이내 매각 결정기일. 1번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매각 결정은 어디서 해라?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건 오리배태면서 안 됩니다. 허가 받으면 매수인, 불허가 받으면 세매각, 불세. 4번, 3번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원은 누구 불러다가? 그럼 차순위 불러다가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차순위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버렸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안 냈으니까 내가 처음에 냈던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이번엔 요구하지 못하게 되지요. 돌려라 말리 못한다는 거. 그 다음 매각 결정기일에 이런 거 하잖아요.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데 그 민사집행법에 불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쭉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허가는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허가 사유는 없으면 허가는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불허가 받느냐 이거지. 4번 중요한 거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지만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아요. 경매로 살 때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지 않아. 검인 받지도 않아요. 근데 농취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지?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웠지. 뭐라고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이날까지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해야 되는데 발급 신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신청해야 맞지. 입찰도 하기 전에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웃기는 소리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발급을 신청해. 그리고 얼마 이내? 일주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이날까지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온다. 그럼 일주일 안에 발급받아야 되네. 그래서 농지법에 보면은 농지법에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처리 기간 며칠? 4일 이렇게 만들어졌지. 4일. 너 경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일 일주일 안에 내야 되잖아요. 주말 빼면 5일이잖아. 그리고 1등 한 날은 한 잔 해야 하잖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일 안에 발급해 준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게 나오기도 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매수 받아 쓰세요. 매수 신고 시 제출해라. 틀린다. 입찰할 때 내는 것이 아니다. 자, 뒤로 가세요. 항고 나오는데 항고. 자, 이제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해관계인을 항고할 수 있는데 이 항고할 때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항고 보증금. 이런 걸 왜 내냐면 옛날에는 항고 보증금을 안 낼 때는요. 안 낼 때는 그 항고 남발했어요. 남발. 주로 누가 하냐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그 항고해가지고 한 석 달 지연되거든요. 더 살려고. 항고를 남발한다. 안 되겠다 이거. 경매가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돈 내고 해라. 그래서 항고 보증금. 허가 결정에 항고할 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 10분의 1만큼 금전 유가증권을 공탁해라. 매각대금 10분의 1이야. 매각대금. 거기를 어떻게 잘 내냐. 더 알아보기. 매수신청 보증. 아까 입찰할 때 내는 매수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도 이미 정답으로 냈어요. 틀리게.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 10분의 1. 그리고 3번은 참고하세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했던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보증금 전액 몰수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채무자 소유자 아닌 자가 나머지 사람들이 항고했을 때는 한 50% 정도 몰수가 돼요. 네,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자, 8번이 중요하다. 그럼 요즘에는 항고가 없는 거죠. 항고 없이 그냥 일주일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일주일 만에 허가받은 결정이 뭐 됐다. 확정되면은 대금 내야지, 대금. 그래서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7번까지 다 중요하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월 안의 날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뭐 대금 지급 기한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대금 지급 기한. 2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5월 30일까지 이런 뜻이죠. 근데 빈출지문 잘 보세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X. 이 되게 중요해요. 한 글자 차이로 틀리는 되게 치사하지만 대금 지급 기일이라는 건 5월 30일에 내야 돼 무조건. 그 전에는 안 되고 무조건 5월 30일 그날만 내야 되는 거고 대금 지급 기한까지라는 것은 5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내라는 얘기고 이게 되게 차이가 큰 거죠. 기일이라고 잘 나오는 거 주의하세요. 왼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3번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4번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납부하면은 차순위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는 거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겠지. 그래야죠 당연히. 파순이 돈 받고 집에 가야죠.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이 없어. 무슨 매각? 재매각 하는 거죠. 재매각. 재매각. 세매각 아니야. 잔금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만약에 차순이가 있으면 매수인이 대금 납부 안 했어. 차순이가 있으면 법원은 차순이 불러다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그리고 차순이가 허가 받았다. 받았으면 매수인은 처음에 냈던 보증을 달라고 못하지. 근데 차순이 허가 받고 쭉 내려갔는데 차순이도 대금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도 재매각입니다. 차순이 없으면 대금 안 내면 바로 재매각이고 차순이 있을 땐 차순이마저 안 내면 또 재매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재매각을 할 때는 종전의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재매각할 때 종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 누구? 재매각을 하는데 대금 납부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대금 납부를 안 한 사람은 재매각을 할 때 이제는 입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냈던 매수 신청 보증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됐고 여기까지가 중요했던 거고 이제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했고 그다음에 등기 촉탁, 그다음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배당 순서는 10년 전쯤에 문제 나왔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젠가 갑자기 또 뒷동을 쓸 수 있어 이것도. 자, 일단 배당 순서는 영순위. 영순위는 순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제하고 배당한다는 거예요. 영순위. 영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이다. 경매 집행 비용을 미리 빼고 이제 배당한다 이거예요. 이건 경매 신청한 자가 미리 비용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세요. 1순위 최우선, 1순위 최우선, 3순위 우선, 가운데 당해세. 이렇게 외우세요. 1순위 최우선, 3순위 우선, 가운데 당해세. 1순위 최우선, 3순위 우선, 가운데 당해세. 최우선 변제권하고 밀린 임금 채권 중에 3개월치 임금. 3개월치 임금. 임금 채권이 이제 경매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 있는데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찔러버린 거죠.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장님의 재산을 압류해요. 압류한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죠.
경매 신청했는데 압류 등기 됐잖아 지금. 압류 등기인데 사실은 1순위 저당권, 2순위도 저당권, 3순위가 그 압류다. 압류는 3순위밖에 안 되지만 배당 순서는 1순위라고. 배당할 때 1순위라고. 후순위다. 얘가 등기는 후순위라도 배당은 1순위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가져가 볼 수도 있어요. 1순위 최우선, 3순위 우선, 가운데 당해세. 당해세라는 건 그 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이 말이에요. 그 해 거란 뜻이 아니고 그 올해 거란 말이 아니라요. 그 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 이런 뜻이에요. 재산세 같은 거예요. 또는 뭐 상속세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저당권, 확정인자 임차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금채권은 아까 석 달치 빼고 나머지 임금채권, 그 다음에 공과금은 건강보험료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그 다음 채권 이렇게 되는데 일반 중에서 누가 왕이야? 임금이 왕이야. 임금 추상전화. 임금이 왕이고 공과금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채권이 제일 마지막에 어리버리입니다. 1순위 최우선, 3순위 우선, 가운데 당해세, 그 다음에 임금님, 공과금, 채권. 더 알아보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법원 사무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다. 자, 오른쪽 인도. 인도는 뭐냐면 그 이왕 법원에서 하는 건데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차인,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방 안 빼고 버틴다고 해서 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왕 법원에서 하는 경매인데 그러니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소송할 필요 없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만 하면, 신청서만 써내면 저렴한 가격, 건당 10,000원 정도, 신속한 기간, 신속하게 인도 명령물을 점유자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제도예요. 그 대신 대금 납부 후 얼마 이내만, 6개월 이내만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인도의 6월, 시작. 인도의 6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도 영어입니다. 인도의 6월. 그래서 법원이 주어야. 법원은 저 매수인이 대금을 내고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와 소유자와 그 밖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 명령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신청은 뭐 아무나 해도 되지만 바보같이 대항력 있는데 인도 명령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인도 명령은 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신청을 못하면 진짜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첫 번째 예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옳은 거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뭐의 10분의 1? 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땡. 2번 차순위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정답이네? 정답이야.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 취득한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바로 취득한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기일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재매각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없다. 정답 2번. 자, 권리 분석 갑니다. 권리 분석. 권리 분석도 지문으로 되게 잘 뜨고요. 아예 통으로 문제가 나오는 적도 10년에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지문으로는 잘 나와요. 지문으로도. 일단 권리 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5가지 권리를 외워야 돼요. 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이 5가지 권리를 꼭 외우셔야 돼.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항상 소멸. 얘네들은 순위 관계없이 항상 소멸된다. 같이 발음해 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항상 소멸.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항상 소멸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실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압류, 3순위 가압류 있으면 1순위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부른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말소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5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등기된 권리. 자, 이 5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등기된 권리. 등기된 권리는 다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나머지 모든 등기된 권리 5가지 위에 있으면 인수, 5가지 아래에 있으면 소멸. 이런 특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권리는 뭐냐? 이 나머지 권리라는 것은 5가지 빼고 나머지 다 지상권, 또 지역권, 또 전세권, 또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 안에는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 따른 확정일자, 대항력권을 갖춘 확정일자 임차인이 다 들어가고요. 주의할 점이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 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또 있고 환매권 등기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건 되게 좋아요. 보전 가등기 같은 거. 이 나머지 모든 권리는 얘들 위에 있으면 뭐 되고 인수되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얘들 아래에 있으면 소멸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지상권 어떻게 된다? 항상 소멸, 밑에 있으면 소멸 이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가압류 이렇게 있으면 소멸, 이거는 인수. 물론 잘 아시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뭐 한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 이런 특징을 갖기도 하죠. 전세권의 경우는.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뜨는 게 뭐냐면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자, 예를 들어서 1순위 보전 가등기라고 뜨면 인수 소멸. 뭐라고 답해야 돼? 나머지 권리죠. 나머지 권리가 1순위에 있으면 뭐? 인수. 이렇게 답하시고 다음에 또 1순위로 담보 가등기가 있다. 이건 뭐예요? 항상 소멸되는 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읽어보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이 항상 소멸하고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 다음 페이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은 인수되잖아요. 인수되는데 유치권자 그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매수인은 의무는 없어. 줄 의무는 없는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 다 등기 없는 물귀신이에요. 등기 없는 물귀신 유치권, 등기 없는 물귀신 법정 지상권, 진짜 귀신 분묘 기지권 다 인수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전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 이런 권리들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더 알아보기 하나 더 보면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민법 할 때 있죠.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자는 경락인에 대항이 안 되죠. 예제 풀어보죠. 틀린 거.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로 소유권 이전 이전권 보전 가등기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1순위 보전 가등기 인수. 정답이네. 아니 정답은 아니고 맞았네. 2번. 모든 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항상 소멸한다. 맞아. 다음에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지.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인데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전세권이 배당 요구해도 인수한다? 땡.
해당 요금에 소멸 하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경락일에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매 절차 다 마쳤고요. 경매 절차 이동 충분히 풀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시간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